자, 반갑습니다. 한국남자 종맨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결혼정보회사에는 페미니스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일단 결혼정보회사에 페미니스트가 없을 것 같은 이유,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남자를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쪽 카페나 애들 하는 말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단순히 안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남자를 혐오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서 현빈이 코로나 때문에 2억을 기부했을 때, 이때는 기부를 해놓고도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 주희가 500만원 기부하니까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 멋있대. 역시 큰일은 여자가 한대. 물론 기부 금액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건 이제 우리들 관점이고, 페미니스트들은 그게 중요하대요. 이시연이 여쪽 카페에서 왜 욕을 먹었습니까? 꼴랑 100만원 기부했다고 욕먹었죠. 그러는 본인들은 과연 얼마를 기부했을지 아마 대부분은 안 했을 거고, 끽해봐야 만원 정도 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100배 많이 기부한 이시연을 욕한다는 거, 2억 기부한 현빈도 욕하고 500만원 기부한 주인은 또 욕을 안 해요. 그래서 결론은 페미니스트는 남자면 욕하고 여자면은 칭찬한다. 이 정도면은 남자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혐오하는 게 맞죠. 근데 또 한편으로 재봉오빠 찌찌파티 같은 거를 보면은 이게 진짜로 남자를 안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차피 남자 못 만날 거 그냥 정신승리하면서 심술을 부리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표면적으로는 남자가 싫어서 안 만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짓 중에 이제 포비라는 게 있어요.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 남자와 관련된 거라면은 그 무엇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참고로 비혼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지만 본인들이 너무 못생기고 뚱뚱하고 추해서 남자들이 안 만나주는, 그러니까 남자를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의지로, 본인들의 선택으로 남자를 안 만나는 거라고 합니다. 못 만난다는 게 아니라 안 만난다는 거죠. 참고로 비혼을 선언한 대표적인 페미니스트로는 베리나가 있습니다. 남자를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안 만나는 거래요. 하기야 이렇게 매력이 출렁출렁 거리시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남자들이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제발 같이 연애 한 번만 해달라고 아주 그냥 줄을 설 텐데, 그걸 다 무시하고 안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비혼이라고 합니다.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 다 비슷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페미니스트들은 비혼이라고 했는데 이게 모톤이 아닌 건지 좀 의심스러워요. 실제로 결혼정보회사의 남녀 비율을 보면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대요. 그냥 조금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9대1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업체 측에서 공식적으로 성비를 밝힌 거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클럽 같은 데를 가면은 여자는 입장료도 할인해주고 술도 더 싸게 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데를 안 가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보다 여자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거. 근데 반대로 결혼정보회사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가입비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만남도 더 많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20대 때는 남자들이 여자를 더 원하지만 30대 혹은 그 이상으로 갈수록 남자보다 여자가 결혼을 더 원한다는 거. 분명히 우리 페미니스트 언니들은 비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결혼을 더 원하는 건 여자들이라는 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진짜 비혼이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박보검이 결혼하자고 했으면, 시창욱이나 차은우 이런 남자들이 결혼하자고 한다면, 물론 이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페미니스트들한테 결혼하자고 할 리가 없기는 한데, 그냥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페미니스트들이 비혼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포비,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 다 개소리고 그냥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결혼정보회사에 페미니스트가 가입했는데 남자 쪽에서 그냥 걸렀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결혼정보회사 직원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잠깐 볼게요. 페미니스트가 결정사에 왔다. 남, 머리가 짧으시네요. 여자는 머리가 짧으면 여자 아닌가요? 그건 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임. 그렇게 말이 생각돼서 혼나셨대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열심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남성분 입장에서는 그냥 한 말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니까 많이 놀라셨죠.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셨고요. 추후 만남은 당연히 없었죠. 여성분은 이 만남만 하시고 아니다 싶으셨는지 환불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여성분께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지적한 것 같아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여자가 꼭 머리가 길어야 하지는 않다. 맞는 말이기는 하죠. 머리카락 길이가 성별은 아님. 그렇다고 그 말이 그렇게 버럭할 것까지야. 저도 잘 이해가 가진 않네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모르지만 처음 본 상대에게 본인의 생각, 의견만을 강요하지는 않았나. 이런 분들은 어딜 가나 사회생활이든 결혼정보회사이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자, 페미니스트 여러분,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답니다.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렇네. 애초에 페미니스트가 왜 결혼정보회사를 기웃거릴까요? 걸스 캔 도 애니티라면서, 걸스 두나니 더 프린스라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 가입한다. 이거는 마치 채식주의자 비건이 삼겹살 무한리필집에 가는 느낌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페미니스트랑 비건 공통점이 있네요. 앞에서는 남자 필요 없다고, 고기 안 먹는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사실 남자도 필요했고 고기도 잘 먹고 있다는 거. 하기야 그런 모순을 견디는 게 비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영상 요약할게요. 페미니스트는 사회생활이든 결혼정보회사이든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리고 비혼이 아니라 원어 비혼이다.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언니아들이 국제결혼에 그렇게 분노하셨던 게 이제는 좀 이해가 되네요. 언니아들 힘내. 결혼은 못하겠지만.